최근 드러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은 대선과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물론 큰 문제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군대가 자국민을 심리전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자신을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해서 화장품 이벤트 참가하기 같은 소소한 내용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글을 트윗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나 하는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수행해온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하루를 박경현 PD가 재구성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오전 9시 2분 조모 중사가 트위터를 시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격언을 옮긴 내용. 잠시 후 군의 종북 앱 삭제 지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한 항공사와 호텔의 이벤트 참가 트윗을 연달아 올립니다. 11시가 가까워오자 잠시 멈춥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조 중사는 1, 2분 간격으로 연달아 트윗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딸에게 미국의 집을 사주려다 들켜서 자살했다는 주장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여기에 진짜 이해불가 집단이라는 멘션을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장품, 통신사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며 그 내용을 몇 분 간격으로 리트윗합니다. 북한을 비아냥거리고 군을 홍보하는 트윗을 날리고는 오후 5시쯤 그날의 마지막 트윗을 올립니다.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감싸는 좌빨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업무 시간 동안 조 중사가 올린 트윗 중 남아있는 것은 모두 18건. 다른 날 역시 남아있는 트윗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가 될 만한 트윗은 상당수 삭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조모 중사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야간조 소속으로 추정되는 조 중사의 트윗은 저녁 8시 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올라가는 트윗. 1분 사이 7, 8개의 트윗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의미 없이 오로지 트윗 개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둔 것처럼 보입니다. 9시 반이 넘어가자 조 중사는 더욱 바빠집니다.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트위터에 링크시키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블로그 글 중 신원이 노출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지난 10월 14일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 터지자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루 조 중사는 블로그에 14건, 트위터에 113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상적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사용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응하기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하루 종일 올린 글들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말한 국민의 안전과 이런 글들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런 업무에 쓰이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만 커집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될 국방비가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정보비가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더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세금의 낭비를 떠나서 이거는 세금의 악용이고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사이버 사령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심리전을 펼쳤다는 정황은 표창을 받은 요원들의 공적조서에도 나타납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정모 팀장의 공적조서입니다. 사이버사 530단의 한 해 심리전 활동 목표가 계획 2천만 회, 성과 2,300만 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원들이 각각 할당량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 계속 카운터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이버 요원들은 신분을 감추고 친근감을 주기 위해 거짓을 섞은 소소한 일상과 관련된 글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다한 글 사이에 자신들이 진짜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글을 섞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평범한 시민이구나, 옳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정마을이나 NLL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군의 빗나간 사이버 활동과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예산을 20% 이상 올리고 실전용 사이버 무기 개발 프로젝트 플랜 X 추진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이스라엘 등도 사이버 안보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사령부 작전 요원들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면서 어설프게 남겨놓은 흔적을 보면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남겨놓은 댓글들은 상식적인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준이 낮거나 정부를 편하게 편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런 수준 이하의 사이버 심리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의 공포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온 미국도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Hier spricht eine Stimme aus Amerika. Aus Amerika im Krieg. Unsere Stimmen kommen zu Ihnen aus New York.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 처음 보낸 미국의 소리방송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를 상대로 미국 체제 홍보에 주력하다 지금은 미 국무부 산하 방송위원회의 독립기구로 재편돼 전 세계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1948년 제정된 이른바 스미스-먼트법에 따라 자국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보내는 선전 방송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지난 7월 2일부터는 미국에서도 시청과 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기술적으로 더 이상 제한 조치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된 법에도 국무부나 방송위의 예산이 미국 안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또 국방부가 해외를 대상으로 생산한 미디어는 여전히 미국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From WWL-TV, the spirit of Louisiana. This is Louisiana's news leader. 지난 2008년의 미국 루이지애나의 사례는 군의 여론 개입에 미국 사회가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Bustamante, new questions are being raised tonight about the use of government-owned computers at the Army Corps of Engineers offices in New Orleans. As you'll see in this 4 Investigates follow-up, critics allege that taxpayer resources are being used to obscure the facts of what caused the flooding after Katrina and to conduct a systematic attack on people who criticize the Corps. 미 공병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뉴올리언스의 주민들이 주장하자 미 공병대가 시민단체의 블로그에 와서 집단적으로 댓글을 단 것입니다. Sure, blame the Corps for the flood wall failures, but who do you blame for your own stupidity for putting your families in such a situation? And with a screen name Steve O'Nolan, someone wrote on November 18th, quote, "You have chosen Corps bashing to persuade enough underinformed people that Katrina was a federal flood. Then the rest of the nation will pour even more money into the sinkhole of New Orleans." 일반 시민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IP를 추적해보니 미 공병대 IP였고 공병대는 휴식 시간에 개인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리전이 주 업무도 아닌 미 공병대의 행태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심리전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2006년에 공개된 미 국방부의 2급 비밀문서입니다. 2003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서명한 정보작전 로드맵인데 심리전은 국방부 정책과 미국 법령에 따라 미국인과 미군, 언론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10년엔 미 육해공 해병이 공동으로 구체화된 심리전 정책을 내놓습니다. 심리전의 대상은 외국의 정보기관과 군대, 기관, 개인임을 분명히 하고 어느 경우에도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미국 시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선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심리전은 적의 심리전을 차단하고 적의 심리전으로부터 선동되고 선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대내 심리전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부 알려진 미국의 사이버 심리전은 우리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한 명이 여러 명의 가상인물을 조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중동 분쟁 지역의 웹사이트에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도 영어를 사용한 심리전은 하지 않습니다. 국무부의 경우에도 별도 팀을 만들어 아랍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 계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해놨습니다. 우리처럼 시민 속에 숨어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방부의 트위터 공식 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정은 북한의 계정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과 관련해서 리트윗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거나 하면 되는 것인데, 공식 계정을 통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육아를 전문으로 하는 트위터인 것처럼 하면서 육아맘이라고 하면서 그런 계정으로 계속 심리전을 펼치고 하는 것들이 온당하고 정당하냐. 정보기관인지도 모르고 군사령부인지도 모르고 마치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기대서 국가가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국정원이나 군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인터넷 선동 매체는 대부분 차단돼 있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300개나 된다는 북한의 선전 선동용 트위터 계정도 자세히 보면 팔로워는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때문에 국방부가 저지하고자 하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효과는 오히려 정보 당국과 보수 언론이 나서서 더 확대시켜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남 심리전 요원들을 보란 듯이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속셈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200여 명의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이 남한의 심리적 겁주기라는 것의 효과를 거의 200%, 300% 지금 거두는 데가 바로 우리 정보기관이에요. 또 보수 언론들이고.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북한의 어떤 심리적인 선전선동이 효과가 소멸될 걸 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여기서 10마디, 20마디로 이걸 갖다 확성기로 틀어제끼면 그 심리전은 누구를 돕는 심리전이냐 이거죠. 그럼 북한의 심리전 부서를 돕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심리전 부서와 남한의 심리전 부서는 거의 동업자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북한의 디도스 공격과 계속되는 해킹에 번번이 사이버 영토를 내줬던 군 당국은 미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Look at what happened to Saudi Aramco in August of 2012. The data on over 30,000 systems was destroyed. And then in Ras Gas and Qatar, in South Korea in March, and again in June. These are destructive attacks. And we've had hundreds of attacks against Wall Street,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We are biased towards defending our networks in the nation first. That's our first mission. That's our first mission. And so the teams that we're standing up first are ones that would defend this country and defend our networks. And I think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